네, 나마스카. 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마하바라타에 들어가면서 정말 크리슈나 또 바가바드기타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사실 저도 마하바라타에 대해서 그 전에 잘 몰랐어요. 워낙에 어마어마한 내용이라서 그 10만 샬로카나 되니까 인도 사람들도 마하바라타를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겠죠. 바가바드기타는 거의 다 읽어봐요.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바가바드기타가 마하바라타의 핵심입니다. 맨 끝부분에. 맨 끝부분의 핵심이죠. 그 엑기스죠. 예. 마치 벌의 그 벌침에 모든 벌의 엑기스, 그 독이, 그 꽁무니에 거기에 다 담겨 있듯이 마하바라타 전체의 엑기스가 바가바드기타에 담겨 있죠. 그래서 그 교훈이 또 다 바가바드기타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인도 학교에서는 이걸 이제 많이 외운다 그래요. 예. 참고로 인도가 우리 못지않게 그 교육률이 높아요. 너무 심할 정도로. 예. 그래서 뭐 수학의 9구단도 거기는 아시나요? 19단까지 외워요. 우리는 보통 9급 81까지 외우잖아요. 그 19단까지 외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두 자릿수 곱하기가 암산으로 다 가능해져요. 굉장히 수학을 잘하죠. 근데 문제는 그걸 따라가는 애들은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지는데 못 따라가는 애들은 뭐 그냥 미치는 거죠. 인도도 이 소아정신과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 따라가니까. 9구단만 외워도 뭐 사실 간혹 이제 9구단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죠. 근데 그건 대부분 다 외우는데 그래서 인도가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고 미국의 IT 업계는 거의 다 인도 엔지니어로 채워져 있죠. 그게 미국의 강점이자 약점이죠. 영어를 쓰니까 얼마든지 저렴한 노동자, 얼마든지 저렴한 직접 노동자를 다 인도에서 충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잘 어지간해선 경제가 불황이 잘 없어요. 계속 인력이 충원되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면요 서서히 그 나라 경제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이민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 이민을 못 받아들이죠.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 다 해주고 그들의 그 경제 활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소비하는 외국 노동자가 많은 도시들이나 지금 먹고 살만해요. 안산이나 이런 데. 거기는 경제가 화랑입니다. 젊으니까 연애하죠. 다 돈 드는 거죠. 애 낳죠. 다 돈 드는 일을 다 지금 외국 노동자 해주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들을 법적으로 인정을 잘 안 해주죠. 미국이 세계 최강을 200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들을 항상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론 미국 백인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가난한 외국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줬던 거죠. 우리도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인도의 IT 산업은 머리 쓰는 건 다 인도 노동자들이에요. 미국 대학의 미국 이공계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은 인도 출신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 백인들은 안 가요. 고상한 거, 뭐 철학, 문학 이런 거 대학원은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건 다 가죠. 근데 그러니까 힘든 이공계 대학원은 인도인들이 싹 이미 휩쓴 지가 오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가고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65페이지에 마하바라타 얘기가 아주 지금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65페이지 맨 밑에 문단입니다. Now, who are the members of my party? That is Dhritarashtra's party. 자, 이제 누가 내 편이냐? 그 드리타라스트라 왕이 이제 물은 거죠. 지난번에 했던 잠깐 간단하게 하면 이 마하바라타 전쟁은 원래 판두라는 왕이 있었죠. 판두라는 왕. 주인공은 아르주나예요. 네. 아르주나의 아버지가 판두왕이었죠. 판두왕은 5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판두왕은 원래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 드리타라스트라가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드리타라스트라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 왕 자리를 동생 판두가 결국 이제 물려받은 건데
판두왕은 아들이 5명이었고 드리사타라스트라는 비록 장님이었지만 아들이 100명이었어요. 실제로 역사에 기록돼 있으니까 뭐 그랬나 보죠. 옛날 같은 왕은 뭐 아들 100명일 수도 있죠. 뭐 이제 부인이 뭐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드레타라스트라가 비록 자기는 왕이 못 됐더라도 동생인 판두왕의 후계는 자기 아들 중에서 선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 판두왕의 5 아들 중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처음에 그 장남이 못 받으면은 그 다음엔 뭐 차남의 아들 중에 가는 거죠. 이성계가 이성계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이 원래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죠. 태종 이방원은 장남도 아니었고 이성계는 본처의 아들보다도 나중에 후처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본처가 일찍 죽었기도 했지만은 본처의 아들들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전에 이성계가 조선 왕이 되기 이전에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왕을 시킨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후처를 얻고 이성계가 후처를 얻으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처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좋아하던 사람을 얻었던 건데 본처가 죽고 나중에 후처가 한양에 쉽게 말하면은 명문갓집 줄을 잘 탄 거죠. 이성계가 워낙에 그 유명해졌으니까 뭐 싸우는 족족 외적이건 홍건적이건 여진적이건 싸우는 이성계도 한 번도 안 졌거든요. 싸우는 족족이 이기니까 조선에서 유명해지면서 그 이성계에게 딸을 두고 싶은 권력가들이 생기는 거죠. 저 장수를 내 사위를 생각하면은 뒤도 든든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성계가 왕까지 돼버리니까 그 후처의 아들 중에서 근데 또 하필이면 막내인 방석을 세자로 지명하죠. 그게 바로 정도전이 이성계의 최측근이었던 정도전이 전하 방석이를 세자로 정합시다. 근데 정도전이 정말 실세였어요. 이성계가 왕이 되는 거. 이성계는 원래 왕이 될 그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조선은 정도전이 세우다시피 한 나라였기 때문에 정도전이 실권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의 실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을 가장 어린 아이로 만드는 게 낫죠. 모든 걸 다 자기 말을 듣게. 그래서 이방원이 이복형이죠. 이복 동생인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 나라가 이 씨가 세운 나라인데 정 씨의 나라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성 뭐 당연히 알죠. 눈치채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복 동생들을 다 죽이죠. 자기 동복 형제들은 다 살려줍니다. 동복 형제들 중에서도 반란을 일으킨 그 동생들이 있죠. 제2차 왕자에 관해서 보니까 방원이가 권력을 잡네? 그럼 내가 못할 건 뭐야? 이러면서 또 이제 그 동복 형제 중에도 반란이 있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도 태종 이방원은 죽이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밑에서 같이 그 부추겼던 장수들은 다 죽이고 자기 형제는 살려줍니다. 정말 이렇게 그 권력을 놓고 싸울 때는 정말 부모 자식도 없죠. 그게 권력이란 게 뭔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판두왕의 형인 드리타라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앞을 못 봐서 왕은 못 됐지만 내 자식 중에서는 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자기 동생인 판두왕의 5 아들 중에 셋째가 아르주나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용맹한 뭐 태종 이방원 같은 스타일이었겠죠. 후계로 이제 거의 지명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나라를 다 이제 가로채 버린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또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라면은 이 5 형제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뭐 제가 뭐 다 읽어보지 않아서 뭐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모르는데 이제 가장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활쏘기 대회 나가요. 이 5 형제가 활쏘기 대회 나가는데 아르주나가 아마 칼을 가장 잘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하면 그 나라의 이제 그 공주를
아내로 신부로 주기로 한 그런 활석이 되어 있는데 우승을 해서 그 공주를 이제 아르주나가 아내로 얻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다섯 형제가 다 아내로 삼고 싶어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결혼 제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문화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죠.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인 나라도 있죠. 그 아랍 국가. 아랍 국가는 지금도 일부 사처제죠. 일부 사처까지 법적으로 사용되죠. 또 반대로 법적으로 일처 다부제인 나라도 있긴 있어요. 소수지만. 근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처 다부제인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느 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문화권은.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일부 일처제가 가장 이상적인 분명히 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일부 일처인 문화권에서보다 일처 다부나 일부 다처인 문화권의 부부간의 금술이 더 좋다고 문화인력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또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이 이론은 또 자세하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인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의 차이지 우리 방식만 놀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아르주나가 아내를 얻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뭐 최고의 아내였어요. 지덕체 모든 인격적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완벽한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다섯 형제가 다 그 신부를 좋아하게 되면서 그 스승이 아마 그런 조언을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품을 그게 이제 그거구나. 그 상을 받기 전에 그 스승이 이 상을 너희 형제들 다 공유해라. 그 아르주나의 어머니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상을 너희들 다 공유해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이야기니까 마하바라타도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약간 재미있게 각색을 한 면도 있겠죠. 상을 받고 보니까 신부네. 너무 아름다운 신부네. 그런데 이걸 또 어머니는 공유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 형제들이 다 좋아해. 그렇게 해서 이 아르주나의 아내가 다섯 형제의 아내가 됩니다. 다섯 형제가 하나의 아내를 두게 돼요. 그러니까 형수이자 뭐죠? 나의 아내이자 동생의 아내가 다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문화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특수한 문화에서 티벳 같은 경우에 아주 산림 지역에 신부를 얻기 힘든데 그런 데가 그 형제들이 하나의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마하바라타 전쟁 당시에 나온 이 사건에서 판두의 자녀들 다섯 형제는 한 명의 아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드리타라스트라의 왕이 그 음모를 꾸며서 이 형제들을 초청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 게임을 아마 무슨 어떤지 그 게임을 해서 여기서 지면은 지는 사람이 이제 옷을 벗기기로 가능하면 제가 다음에 좀 자세하게 요거를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예전에 나이 많은 다다한테 이제 들어서 지금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은 근데 이 음모에 빠져서 아르주나의 아내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했어요. 그 드리타라스트라의 형제들이 그 카오바라 형제들이 아주 그 극도의 모욕을 주려고 한 거죠. 그 인도 여자들은 사리를 입거든요. 인도 여자들은 이 사리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그 여성들의 그런 아름다운 한복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옛날에는 그랬겠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왕비나 그 아름다운 한복이 당연히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고요. 뭐 당연히 여성들은 그 옷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있죠. 인도의 그 여성들의 그 사리에 대한 집착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몇 억짜리 사리를 지금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리 가지고 문제는 그거 가지고 이제 신분차별이니까 보통 문제인데 그래서 그 인도 여자들 다 사리를 입는데 이게 돌돌 많은 그 치마 같은 거죠. 그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사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그 아르주나의 아내가 계속 빙빙 돌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당신에게, 그때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죠. 그게 뭐 이제 크리스나가 이제 뭐 기적을 이제 일으키신 거죠. 사리를 벗겨도 한없이 사리가 나오는 거예요. 수백 미터, 수천 미터의 그 사리를 계속 돌 말아서 그 아르주나의 아내가 모욕을 면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상대편 카오바라 형제들과는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모욕을 주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래 아르주나도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다 한들, 저들은 내 사촌인데, 저 사촌인데 내 저 사촌들 다 죽이고 나는 왕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크리슈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너의 아내가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공경에서 벗어났듯이 신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신에 의해 죽어 있다. 그러니까 신의 통로.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 잘못하면 무슨 뭐 전쟁을 권장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미 신에 의해 일어날 일이 정해져 있고 신에 의해서 인간은 통로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도 이거 내가 버는 거고 내가 한 거고 이러면 괴로운 뿐이죠.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단지 나는 이번 생 동안 이거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을 뿐인데 재산도 한 뭐 몇백억 넣으면은 다 못 쓰잖아요. 그 10분의 1도 다 못 쓰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관리자로 이번 생에 그냥 관리자일 뿐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진짜 잘 쓸 수 있죠. 다만 내가 이것을 관리할 뿐이고 내가 이것을 운이 좋게 이것을 분배해줄 권한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분배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기여하게 되면 정말 좋아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이건 몇백억, 보통 100억 이상 재산은 개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회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학교를 세우거나 그러면 지리길이 남죠. 또 그 학교가 훌륭한 인물을 배출해서 세상에 훨씬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행복이 점점 증폭되죠. 그냥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이제 뭐 보통 뭐 어린 자식들 몇십억 물려받아서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나이 젊을 때 30, 40대 몇십억 생겨서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망가집니다. 오히려 젊을 때는 약간 좀 빡빡하게 살아보는 게 정말 좋죠. 그런 기회를 박탈당할 때 대부분 삶이 망가져요. 그래서 큰 재산은 이렇게 좀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데 쓰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 예전에도 보면은 큰 이제 학교를 세우거나 이것은 내가 개인이 쓸 수 있는, 물론 그 기쁨은 있죠. 내가 학교를 만들고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기쁨은 있죠. 그러니까 기쁨이 두 배죠. 좋은 일에서 기쁘고 이게 내 개인 게 아니란 걸 깨달아서 더 기쁜 거죠. 어떤 사람도 말로는 그래요. 이거 재산 내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회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한 푼도 안 써.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말로는 대부분 부자가 그래요. 몇백억 이상 부자들은, 몇천억 이상 부자들은 내가 해보니까 1000억 이상 되는 재산은요 개인 게 아니더라고요.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1000억을 쓰겠어요. 말로는 그런데 사회를 위해서는 거의 못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 말을 하면서 실천한 사람이 드물게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그 기쁨은 몇 배로 증폭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마하바라타 얘기는 워낙 뭐 인류의 모든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주나가 전쟁에 나가죠. 지난번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상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판두왕의 5 형제가 드리사트스트라 그 사촌들 큰아버지의 100명의 아들을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대략 선과학의 싸움에서
5% 정도만 되면 이것만 단결하면 잘 안 져요. 대부분 전쟁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부당한 침략을 받으면 지금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같은데 전쟁 났죠. 그러니까 처음에 러시아가 3일 만에 이길 거로 다 예상했어요. 싸움 자체가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석달 됐는데 아직도 승부가 안 나요. 네. 물론 우크라이나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개그맨 출신이죠. 그 참 개그맨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웃기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거 뭐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러시아를 자극했죠. 뭐 나토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나토에 가입할 거야. 그리고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하면 이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나토도 이제 원래 분쟁 중인 국가는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토에서 받아줄 생각도 없는데 계속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을 가볍게 가입한다 그러고 푸틴은 나토 가입은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사실상 왜냐면은 이거는 그 군사 동맹이거든요.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북한이 한미 동맹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북중 동맹 이런 거 당연히 우리한테 위협이 되거든요. 갑자기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적이 생기는 거니까 분명히 개입할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둘 다 책임은 있는데 어쨌든 침략한 쪽이 나쁘죠. 이후 여하를 막느라고 침략한 쪽이 나빠요. 그런데 이 젤렌스키가 막상 또 전쟁이 되니까 이 사람이 개그맨 출신인데 의외로 잘 싸워요.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도 안 가고 죽기 살기로 남아서 수도 키이우를 지키고 거의 아마 100대 5로 싸웠을 거예요, 진짜. 근데 안 지죠. 물론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엄청난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책임이 더 큽니다, 사실. 미국이 부추긴 면이 커요. 왜냐면 소련의 힘을 빼는, 그 러시아의 힘을 빼는. 이걸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자기 힘을 안 쓰고 남의 칼을 빌려서 상대방을 치는 거죠. 사실 실제 책임은 미국하고 러시아예요. 지금 근데 그 우크라이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전쟁터가 되는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판두 왕의 5 형제와 드리타라스트라 왕의 100명의 형제 간의 싸움인 이 마하바라타 전쟁에서 지금 이제 드리타라스트라가 일푼 대사가 나온 거죠. 그 대사를 더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That is what the supporters of Dhritarashtra. 자, 그러면 누가 드리타라스트라의 지지자인가? Who are the supporters of the blind man? 누가 드리타라스트라의 blind mind, 맹목적인 마음, 눈먼 마음의 지지자인가? 자, 지난번에 또 나왔던 상징이 드리타라스트라는 인간의 마음을 이제 나타내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드리타라스트라라는 사람이 장님이었던 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마하바라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통일 전쟁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를 무슨 수학에서 무슨 원리라고 하죠? 그 부분이 전체를 반복하는 수지침도 이런 거죠. 수지침 아시죠? 이게 손에 꼽는 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수지침을 이제 배우셔가지고 제가 어려서 제가 감기 걸리면 수지침 놔주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요 가운데가 요게 머리를 나타내죠. 요 양쪽이 손을 나타내고 요 양쪽이 발을 든. 정말 신기하게 놀랍게 머리가 아플 때 여기다 침을 꽂으면 머리가 나아요.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기가 목입니다. 여기 두 번째 마디가 목입니다. 목감기가 있을 때 여기다 침을 꽂으면 목감기가 나아요. 그대로 그 대응 관계가 되거든요. 기분상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실질적인 대응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걸 수학에서 무슨 원리라고 하죠? 계속 이제 지금 프랙탈 원리랍니다. 프랙탈 원리. 프랙탈 원리.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원리죠. 이 우주가 완벽하게 1대1로 대응됩니다. 내 몸과 이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가 완벽하게 1대1.
원자의 모양을 보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죠. 이게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이 그 수백 년 전에 이걸 처음 봐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자의 모양이 이 우주 전체의 모양하고 너무 완벽하게 1대1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간의 몸이 실제로 이 전쟁이 벌어졌던 쿠르케트라 들판과 그대로 1대1로 좀 대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드리타라스트라 왕은 장님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맹목적인 거. 우리도 맹목적이잖아요. 맛있는 거 보면 당장 먹고 싶죠. 배고프면 먹고 싶죠. 멋있는 사람 보면 끌리죠. 좋은 차 보면은 끌리죠. 좋은 학교 당연히 끌리죠. 좋은 집 당연히 끌리죠. 끌린다고 다 하면 되나요? 뭐 옛날에 뭐 세상은 완벽하니까 뭐 지금도 그런 사람 하는 사람 꽤 많아. 아, 이미 완벽하고 우주는 완벽하고 뭐 그럼 다 자유롭게 하고 안 되죠, 솔직히. 네. 해보면 안 되잖아요. 네. 다 원해. 다 원하는 대로 가지 뭐 싸움밖에 더 나나요? 이 맹목적인 마음을 이끌어주는 게 바로 비베카죠. 비베카, 지혜. 네. 그게 실제로 드리타라스트라 왕의 그 스승 역할을 했던 산자야. 산자야가 바로 인간의 그 이성, conscience, 이성, 양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1대1로 다 지금 다 대응 관계. 그 바바가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것은 바로 인류 역사에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리고 개인의 몸에서는 이러한 이 호르몬은 계속 나와요. 너무 놀라워요. 바바의 설명은. 아르주나 5형제는 5개의 차크라를 나타냅니다. 아르주나가 세 번째예요. 셋째. 세 번째 차크라. 아르주나는 마니프라 차크라를 나타내요. 상징해요. 그래서 아르주나는 마니프라 차크라는 용기를 마니프라 차크라가 열린 사람은 굉장히 용감해요. 그래서 아르주나가 그렇게 용감했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게 이제 아르주나의 한계였죠. 그런 재밌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 66페이지에 Now you know, 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there are 10 indriyas in human body. 인간의 몸엔 10개 인드리아, 기관, 신체 기관이 있다. 착수, 까르나, 나시카, 지바, 트박, 박, 바니, 바다, 파유, and 우파사. These are the 10 indriyas of human body. 이것이 인간의 몸의 10가지 기관인데 the 10 organs of human body. 인간 신체의 10개의 기관을 말한다. 5 are sensory organ. 5개는 감각기관이고 and 5 are the motor organ. 5개는 운동기관이다. 착수, 까르나, 나시카, 지바, 트박. 이 5개는 감각기관이죠. 영어로는 eyes, ears, nose, tongue, skin. 눈, 귀, 코, 혀, 피부. 감각기관 5개. These 5 organs are sensitive organ. 이 5개의 기관은 감각기관이고 and 박, 바니, 바다, 파유, 우바스타. 이것은 영어로 vocal cord, 목소리. 성대, hands, arm, 팔, feet, legs, 다리, anus, 항문, genital organ, 성기. These 5 organs are motor organ. 이것은 5개의 운동기관이다. 인간에게는 10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5개의 감각기관이 있고요. 아니비서진 알죠? 5개의 운동기관이 있어요. 목소리. 예. 이 보컬 코드, 성대 없으면 절대 말 못하죠. 그다음 팔. 예. 팔은 정교하게 다 할 수 있잖아요. 밥도 먹고 뭐 일하는 게 거의 다 팔 갖고 하잖아요. 다리는 주로 힘을 쓰죠. 걸어 다니는 거. 힘든 일은 다리가 하죠. 정교한 일은 팔로 하지만 힘든 일은 다리로 하죠. 그 다음에 배설기관 중요하죠. 배설이 안 되면은 배설기관 고장난 사람의 고통은 정말 굉장히 크죠.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대소변 보고 화장실 이게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뭐 정상적일 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막혀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정말 이게 막힌 사람의 고통은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이걸 고치고 싶어요. 예. 아침에 화장실 갈 때마다 전쟁 치르는 사람들 있죠. 뭐 약간의 변비 정도가 아니라
며칠만 이게 뭐 대소변 배설 못하면 독이 쌓이니까 죽을 수가 있거든요. 매일같이 생사를 오가는 전쟁을 치른 사람도 있어요. 배설 기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니털 오르간, 성기관. 당연히 이거는 뭐 생식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후손을 낳기 위해서 중요하죠. 요 5개의 기간이 운동기간입니다. 그래서 5개의 감각기관과 10개의 운동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죠. There are 10 organs. 그래서 10개의 기관이 있고, and each and every organ can function in 10 directions. 그리고 각각의 기관은 10개의 방향으로 작동한다. 10개의 방향. 인도에는 보통 10개의 방향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보통 4가지 동서남북만 말하죠. 근데 어떻게 10개일까요? 그 쉽게 말하면 중간중간. 뭐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북서쪽, 뭐 동남쪽. 이 중간중간, 그 사방의 중간에 이제 8방이죠. 사방 8방 할 때 8방이죠. 결국 8방. 8방인데 거기다가 2개는 뭘까요? 위아래. 네. 그렇게 해서 10개, 인도에서는 보통 10개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 4개만 얘기하지만 인도에서는 10개의 방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10개의 운동기관이 10가지 방향으로 작동하니까 100가지 그 작용이 가능하죠. 근데 10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100은 보통 만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 하죠? 오곡백가라 그러죠. 오곡백가. 오곡백가. 100가지 과일. 근데 과일이 100가지만 있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일을 오곡백가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못 세는 거. 무수히 많은 거. 보통 100이라고 하죠. 1000을 쓰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100가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작동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요 100가지 작용이 드리스타라스트라의 100명의 아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실제로 드리스타라스트라는 사람은 10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100명의 아들은 이 인간의 감각기관에 100가지 작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좀 더 보죠. So, 드리타라스트라 had 100 agents. 그래서 드리타라스트라는 100가지의 기관이 있고 100 sons, 100명의 아들이 있었다. These 100 sons were the party of 드리타라스트라. 이 100명의 아들은 드리타라스트라의 편이다. They are the supporters of materialism. They are the evil force. 그들은 물질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악의 힘이다. 머티리얼리즘이나 물질주의. 이제 머티리얼리즘을 보통 유물론이라고 하죠. 유물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공산주의가 유물론에서 나오죠. 그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뭐죠? 간단한 거예요. 오직 유자에 물질 물자니까 세상에는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보통 기본적으로 유물론을 가르쳐요. 사회주의 국가의 철학은 다 그 기본적으로 유물론을 가르칩니다. 북한도 그렇고 그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겉으로는 자본주의인데요. 그 교육기관 보면 결국은 이제 결국은 핵심에는 유물론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물질일 뿐이다. 이 유물론에 대한 얘기하면 또 뭐 너무 철학적인 얘기하면 재미도 있지만은 좀 이제 또 너무 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공산주의가 유물론이면 자본주의는 뭔가요? 사실은 자본주의야말로 또 대표적인 유물론이죠. 진짜 물질에 환장한 사람들은 사실은 자본주의죠. 그 참 재밌어요. 자본주의에서는 공산주의를 유물론이라고 비판하는데 그 오직 물질에 대한 집착. 이건 또 자본주의가 뭐 훨씬 강하죠.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알고 보니까 쌍둥이더라라고 보는 이제 그런 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반대인 것처럼 싸우지만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둘 다 물질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사회주의는 이제 그 철학적인 유물론, 기본적인 유물론이지만 자본주의는 이제 결과적인 유물론이죠. 결국 여기는 뭐야? 인생의 평가가 돈으로 좌우되는 거죠. 이게 좀 심각해요. 말로는 아닌데 요즘 애들도 그냥 학교 가면은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너네 집 몇 평이니?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너네 집 몇 평이니? 너네 무슨 아파트 사니? 그리고 무슨 뭐 임대 아파트나 뭐 중공 아파트 살면은 동네마다 달라요. 제일 심한 게 이제 강남 쪽에 뭐인데 뭐 이런 데는 정말 학교에서도 이렇게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세대만 해도 그 물어보는 게 실례였잖아요. 만나서 서진사가 몇 평 사세요? 이거는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이나 물어보지. 우리 때는 실례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그 창피한 걸 모르잖아요. 난 뭐 너네 몇 평 사니? 너네 아빠 차 뭐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그때도 못 받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솔직히 연애할 때 소개팅 가서 소개팅에서 솔직히 그런 걸 다 많이 물어본대요. 아니 노골적이에요. 차 갖고 오셨어요? 차종이 뭐예요? 사람을 그걸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기준은 다른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을 자기 짝에서 제외시켜 버리죠.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이죠. 바로 드리타라스트랑의 왕의 100명의 아들은 이러한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악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게 악이에요. 돈이 나쁜 건 아니죠. 돈은 필요하죠. 근데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제 악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그 행동을 보면 돈이 목적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돈은 수단이어야 되거든요. 수단으로서는 돈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돈을 수단으로서만 활용하면 정말 재미있게 잘 살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넘는 거 정말 넉넉 잡고 100억 정말 넉넉 잡고 100억 정도 그거 넘는 거는 이건 개인이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맞거든요. 재산 몇백억 되는 사람들이 1억도 없는 사람의 몇백 배를 쓰지 않아요. 많이 잘 써봐야 한 서너 배 씁니다. 돈 없는 사람이 5,000원짜리 설렁탕 먹으면 좀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한 2, 3만원짜리 호텔 가서 설렁탕 먹으면 그 정도 차이지. 설렁탕 하루에 100그릇씩 먹고 다니지 않고 어떻게 설렁탕을 100그릇씩 먹고 다니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재산은 분명히 본인이 개인 거라고 믿든 말든 실질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수단으로 보고 삶의 수단으로 보고 이 사회를 만드는 수단으로 보고 잘 활용할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대부분 목적화해서 물질이 목적시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뀔 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았지만 전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갔을 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착취당합니다. 결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했다고 책임을 면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미 힘든 일은요. 지방에 가보세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우리 밥 못 먹어요. 사과도 못 먹습니다. 과일 다 외국인들 다 그 힘. 과수원 가서 며칠만 일해보세요. 골병 들어요. 참 신기한 게 우리도 옛날에 다 했어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노동 거뜬히 해냅니다. 우리도 신기하게 우리도 옛날에 다 했어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요. 이상하게 못하게 돼요. 이제는 뭐 서너 시간만이라도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와요. 그 분위기에서 살면 그렇게 돼요. 몸은 그대로예요. 네. 지금 뭐 저 외국인 노동자들의 뭔가 우리 몸이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젊을 때는 10시간, 12시간 노동 거뜬히 해냈거든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바뀌니까 알게 모르게 힘든 일을 다 외국인 돈이 해주는 거예요. 농업은 지금 거의 그들 몫이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10시간, 12시간 다 노동하고 딸기 따주고 배추 따주고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다 해서 다 도시로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지금 못 먹어요. 우리 지금 밥도 못 먹어요. 알게 모르게.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도 어쨌든 이득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 나라에서는 10만 원 못 버는데 여기 와서 그래도 100만 원 이상 버니까. 그럼 이게 윈윈 관계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시민권도 주고 더 이상 불법 노동자 굴레를 씌우지 말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사회가 변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마하바라타 안에 담겨 있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좀 더 보죠. and 판다 6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and 판다바 쉬차에바 그리고 판다바 쉬차에바 이게 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They are fighting against whom? 그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Against the 판다바스. 판다바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 What is the meaning of 판다바? 판다바는 무엇인가? In Sanskrit, 판다 from the root verb 판드. 판다라는 단어는 어근동사, 판드라는 어근동사에서 나왔다. Means spiritual knowledge. 판드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Sentient knowledge. Sentient knowledge라는 것은 사트빅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말로 적당한 번역어가 좀 없어요. 원래는 이제 그 인식 능력이 있는 이런 말인데 영적인 지식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그 생각을 해도 됩니다. Pandita means he who has acquired spiritual knowledge. 판디타는 영적 지식을 얻은 사람이다. He who has acquired sentient knowledge. 숭고한 지식을 얻은 사람. 판다 means I am Brahma. 판다는 내가 브라마다. 내가 신이다라는 거죠. 판다라는 말은 내가 신이다. 내가 브라마다. 우리가 명상을 배울 때 첫 번째 레슨에서 배우는 만트라의 의미가 그 의미가 두 글자로 된 그 만트라의 의미가 I am Brahma죠. 나는 신이다. 그걸 말로 내뱉으면 이제 그 오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말로 이제 그 만트라는 절대 비밀로 말로 이렇게 내뱉으면 안 되죠. This firm determination, this stance of I Brahma, this firm determination is called 판다. 이 확고한 결심, 내가 브라마라는 그 상태, 이 확고한 결의가 바로 판다이다. 내가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신과 합일된다는 걸 말해요. 이 영성계 나는 신이다라고 떠들어는 사람 많아요. 꽤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럼 신처럼 살면 되죠. 신은 어떻게 살까요? 우주의 모든 존재를 위해서 봉사할 뿐이죠. 내 건 다 챙기면서 나는 신이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 꽤 많아요. 말이나 안 하면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이야. 그러면 그럼 신이면은 뭐 별 재산 필요 없겠네요. 그 재산 좀 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천육에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신처럼 살면 돼요.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재산을 모읍니다. 자기가 왜 재산을 모으는지도 모르면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식 때문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아무리 그 자식이 말썽을 피워도 본능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이유는 아이고 저놈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줄 텐데
아이고 저놈 저 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것 때문에 모으는 거예요. 신이라면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자녀입니다. 자기 걸 챙길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만 챙겨주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말로 하면 안 되되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내 몸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내 생생하게 내 세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끼는 상태. 그게 사마디지. 네. 말로 신이야 뭐 깨달았어 뭐 아주 그냥 사이다 같이 시원하죠. 그런 기쁨도 있어요. 사이다 같은 그 기쁨은 그냥 사이다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영원히 또 꾸준히 가야 됩니다. 그런 그 이해했을 때의 기쁨은 절대 못 가요. 하루도 못 가요. 그 다음날 깨어나면 또 그냥 그대로요. 이상하다 나 어저께 깨달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 수많은 그런 오류를 반복하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지하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그 판두 여기 나오는 판두라는 것은 판다라는 것은 내가 신이라는 그 확고한 지식 그걸 이제 판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and he who has acquired panda is called 판디타. 그래서 이 판다를 얻은 사람을 판디타라고 한다. 그래서 인도에서 판디타는 원래 학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선생님을 판디타라고 합니다. 존경의 뜻이죠. 자기가 신이라는 걸 깨닫고 이미 신성과 합일됐고 신처럼 행동하는 거죠. 항상 옳은 일만 하는 거죠. 신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만 하면 돼요. 그 가장 존경의 의미로 판디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판디타들이 다 세상을 망치고 있죠. 인도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든지 머리로만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첫걸음일 뿐이지. 그 다음에 그 첫걸음. 처음 시험에 통과했을 땐 기쁘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면 기쁘고. 운전면허 그 시험도 통과를 해서 그 다음부터 진짜 이제 운전하고 실력을 쌓는 게 진짜지. 그 장롱면허로 몇십 년 있어봐야 그거는 뭐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래도 그 처음 통과했을 때 그 기쁨은 분명히 있죠. 그 기쁨은 기쁨대로 누리되 이제 진정한 실천. 그게 진짜 판디따죠. 근데 어쨌든 존경의 의미로 이렇게 그 판디따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and he who wants to acquire this knowledge is called 판두.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판두라고 한다. And 판다바 means pertaining to 판두. 그리고 판다바라는 것은 판두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The stages that you will have to go through in your spiritual practice is 판다바. 그래서 영적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판다바라고 한다. In your spiritual sadhana, 영적인 수행에서 you are required to give soul to your Kula Kundalini, the cold serpentine, from the Muladhara chakra to pineal gland. 영적 수행에서 여러분들은 쿨라 쿤달리니를 물라드라 차크라에서 피니얼 글랜드, 송가체까지 끌어올린다. And in this process of exaltation, 그리고 이러한 상승을 this cold serpentine, this 쿨라 쿤달리니 will have to pass through 5 important plexi. 이러한 쿨라 쿤달리니의 상승은 5가지의 플렉시. 이게 이제 차크라란 말이에요. 플렉시란 단어는 이제 그 뭉쳐 있는 거. 신경총이죠. 태양신경총 이런 식으로. 이 5가지를 통과한다. These 5 important plexia, the Muladhara chakra, the Swadhisthana chakra, the Manipura chakra, the Anahata chakra, and the Svadhisthana chakra이다. 이 5가지 중요한 신경총. 이것을 각각 물라드라 차크라, 스와디스나 차크라, 마니프라 차크라,
아나하타 차크라, 비시다 차크라. 이 차크라의 위치는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제 뭐 번호로 구겨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 목을 이제 비시다 차크라인데 요게 보통 5번 차크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판두의 다섯 형제를 판다바라고 하고요. 그 각각은 요 5가지 차크라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지금 뭐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솔직히.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또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보면서 그냥 뭐 요즘엔 또 이제 그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그냥 위키백과, 나무 위키백과 아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냥. 드레다라스라 치면 그냥 줄줄이 나옵니다. 참 또 신기하고 고맙죠. 누군가 또 거기다가 또 이 마하바라타 이걸 다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나무 위키가 이제 위키백과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냥 나무 위키는 우리말로 이제 올려 있으니까 이제 금방 찾아보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많이 관련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드디어 이제 차크라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쿨라 쿤달리니라는 말은 서펜틴 코일, 서펜틴이라는 거는 뱀이란 말이에요. 뱀이 서펜트가 뱀입니다. 뱀 모양의 코일,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쿤달리니가 요 항문 쪽에 꼬리뼈에 물라다라 차크라에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명상 중에 요걸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이제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이게 보이면서 이게 척추를 따라 올라갑니다. 이미 이제 이게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정도가 되면 이미 뭐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럼 그때 그 지복감은 뭐 말도 못해요. 이 지구상의 행복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주 순간적이에요. 처음에 아주 순간적이라서 처음에는 1초만 느껴도 1초만 느껴도 완전히 이게 뭐지? 이런 게 다 있었나? 세상에 이런 게 있었나? 인간이 얻으려는 그 어떠한 행복,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인간이 육체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그 행복감이, 쾌감이 오르가즘이죠. 그럼 육체적인 오르가즘. 가장 강도가 높은 쾌감인 오르가즘조차도 비교가 안 돼요. 이 쿤달리니의 지복감은. 그냥 이거는 그냥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말라야의 그 수행자들은 그냥 뭐 히말라야에 가서 그 수행자들 보면요. 겉모습은 그냥 딱 거지예요. 그냥 노숙자예요, 그냥. 겉모습은 딱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죠. 그걸 꼭 권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말 세상에서 이 수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히말라야 같은 데 들어가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안 한단 말은 그런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참여해서 이 사회를 함께 바꿔가면서 그 두 가지를 자기 내면의 수행과 사회 참여를 우리는 같이. 저도 옛날에 안 한다는 말을 가장 놀란 게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 아니 솔직히 나는 이 쿤달리니를 각성시켜서 이 쿤달리니 체험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언제 그럼 뭐 이 사회 참여는 언제 하나? 그 옛날에 스승들은 이 사회 참여를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거는 속세한테 맡겨라. 그건 세속적인 세상을 바꾸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치적인 무슨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빈익빈 부익거심하고 정치적인 무슨 얘기하면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맡겨라. 너는 수행만 내라. 옛날에 대부분 그 스승들은 그랬는데 안 하다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참 신기하게 이미 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저는 그걸 체험을 전 생생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일에 내적인 수행으로만 명상으로만 해탈하고 명상으로만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면 저 절에서 동안거 하안거 하시는 동안거 하안거 보통 들어가면 보통 하루 10시간씩 이상씩 명상해요. 그 죽어나갑니다 정말. 면벽수행 하루에 10시간씩 해보면 뭐 죽어나가요. 골병 들어요. 그래서 석 달씩 동안거 하안거 하고 그 해제할 때 그 해제비 줘요. 그 절에서 그 주지 스님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해제비. 그 스님들은 이렇게 해제 돈 줄 때 약값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죠. 보통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뭐 다다들은 어디 갈 때 아이고 차비입니다. 이게 보통 차비라고 그냥 차비인데 뭐 말이 그냥 차비지 그냥 이런 어떤 그 도네이션이죠. 근데 스님들은 이렇게 도네이션 할 때 약값입니다. 약값. 실제로 뭐 석 달간 그 동안거 하면 몸이 골병 나요. 사마디 상태 들어가면 괜찮아요. 사마디 상태 들어가면 뭐 이 몸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골병 오히려 몸이 더 좋아져요.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대부분 사마디 상태 못 들어가요. 억지로 앉아만 있으니까 관절이 다 그냥 못 견뎌요. 대부분 골병듭니다. 그런 수행이 지금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내가 사회에 기여했을 때 명상이 놀랍게 폭발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이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같이 자기가 좀 잘 못하는 거. 난 봉사를 못해. 그럼 아예 그냥 생각을 바꿔보는. 한번 봉사를 해보자. 그래 우리 한번 미쳤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디 참 도네이션을 못해. 한번 미쳐서 한번 도네이션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도네이션 한두 번 한다고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의외로 못합니다. 한두 번 해보면 쉬워요.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충격적인 체험을 했을 때 도약이 일어납니다. 무슨 뭐 처음부터 무슨 집 한 채를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거나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때 뭐 기껏해봐야 자기 수입의 1, 2%거든요. 자기 수입의 1, 2% 없다고 뭐 지금 뭐 누가 뭐 크게 뭐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근데 의외로 못해요. 그런 걸 체험할 때 정말 그리고 그런 것이 익숙해질 때 그 기쁨 자체 도네이션의 기쁨 자체도 기쁘지만 영적 수행이 보통 계단상으로 발전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세상의 모든 것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게 없어요. 한 6개월간은 거의 그냥 잘 안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 확 느껴집니다. 물론 6개월 동안에 꾸준히 명상도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 방식이 바뀌었을 때 또 한 번 확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하바라타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판두왕의 그 5 형제는 우리 몸의 5 차크라를 나타낸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아르주나는 셋째 아들인데 또 요 세 번째 아르주나에게 마니푸라 차크라 용기 용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드리스타드라스트라의 100명의 아들은 물질주의 인간의 탐욕을 나타내죠. 결국 인간의 악을 상징합니다. 욕망 자체를 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욕망이 없을 수는 없죠. 욕망을 없애려는 것도 욕망이에요. 욕망 중에 최고의 욕망은 모든 욕망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게 되면 그건 이제 사실상 논리적으로도 모순에 빠지죠. 그런데 결국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에 악이라고 하느냐?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거예요. 물질은 수단일 뿐이거든요. 지금은 뭐 이미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게 뭐 이제 집착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건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강의에 참여하고 이런 것은 더 상위 차원의 뭔가를 욕망하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 그것은 욕망이지만 훨씬 더 상위 차원의 그리고 쿤달리니가 완전히 상승해서
요 사스라라 차크라, 그게 피니얼 글랜드. 피니얼 글랜드라는 말은 손과 선이라는 말이에요. 피니얼이라는 말이 소나무예요, 소나무. 피니얼. 손과라는 것은 솔방울이에요, 솔방울. 그 의학적으로 요 뇌를 갈라보면요, 요 가운데, 인간 뇌 가운데 요 아주 조그만 콩알만한 솔방울 모양의 손과체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피니얼 글랜드, 손과체라고도 하고 손과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스라라 차크라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 손과선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 손과선이 열리기 전에 그냥 내 온 몸에, 특히 내 온 몸에, 특히 뇌세포가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머리가 그냥 온 머리털이 다 그냥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막 깨어나기 시작하려고 할 때 실제로 머리털이 솟지는 않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뇌세포에 불이 들어가요. 정말 그냥 불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점점 처음에는 하나 불 켜지고 뇌세포가 처음에는 하나 불 켜지고 계속 연결되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깨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손과 선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높은 궁극의 차크라 사스라라 차크라와 연결해 있죠. 근데 사스라라 차크라까지는 굳이 그건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여섯 번째가 요 미간에 원래는 요 미간이 아니라 원래는 요 뇌의 중앙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피부에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이 높이가 사스라라는 여기고 아기야 차크라 6번은 요거니까요. 이제 여기가 열리는 거 같죠. 그래서 보통 제3의 눈이라고 무슨 뭐 이게 옛날 무슨 영적인 영화 보면 제3의 눈이라고 여기 눈이 있다고 그러죠. 그냥 그래서 이제 위치가 꼭 여기처럼 느껴져요. 그게 이제 아기야 차크라죠. 근데 판두왕의 다섯 아들은 5명이니까 제일 큰 형이 여기까지예요. 제일 큰 형이 요 비스타 차크라를 상징합니다. 비스타 차크라만 깨어나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야 차크라가 깨어나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사마디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기야 차크라, 요 6번 차크라는 깨어나게 될 때 사비칼파 사마디라고 해요. 사비칼파라는 말은 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있다, 비칼파는 생각이에요, 생각. 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비칼파는 아직 상념이 남아있는 사마디예요. 생각이 남아있는 사마디. 니드비칼파는 그 생각까지 사라져요. 근데 사비칼파 사마디가 좋은 게 자기가 그 지복의 상태에 빠진 걸 알아요.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니르비칼파는 그것까지 사라져요. 어느 게 좋은 건지 전 모르겠어요. 사비칼파만 돼도 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설탕 맛을 보는 거하고 설탕이 돼버리는 차이예요.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난 설탕 맛만 즐길래. 근데 어느 순간에 와인잔 신고합일 되면 이제 그 자기가 사마디를 느끼고 있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깨어나고 나서의 그 흔적. 내가 어마어마한 상태에 들어갔었구나. 그 흔적만을 느낄 뿐이죠. 근데 사비칼파 사마디는 니르비칼파와 달리 자기가 그 사마디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요. 사비칼파. 생각이 상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생각만 있어요. 구체적인 생각은 다 사라집니다.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요. 어마어마한. 내 안에 이게 브라마구나. 이게 신이구나. 어디 가서 나는 신이다 말도 할 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아직 먼 사람들이고 자기 안에 신만이 존재한다는 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사비칼파의 상태예요. 근데 그게 단지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일반적인 구체적인 생각은 다 사라져요. 다만 그 존재만을 느끼는 그 지복만을 느끼는 내가 이 지복의 상태에 빠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이게 정말 한 생이 되기 어려웠어요. 네, 이게 정말 여러 생을 통해서도 이게 되면 참 다행인데 지금은 정말 충분히 우리가 한 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굳이 뭐 이거를 목표로 그러니까 꼭 목표로 삼아서 막 그렇게 뭐 소리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 길을 간다.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흐름. 흐름은 이제 라싸라고 하죠. 라싸. 그 흐름에 타는 흐름만 타면 돼요. 우리가 부산 갈 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나 부산 가 그러지만 부산 가긴 누가 가요. 우리가 부산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고속버스 안에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가긴 뭘 가요? 가는 건 버스가 갈 뿐이지. 우리가 할 일은 터미널까지 가서 내 몸만 거기다 실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내리지만 않으면 휴게소에 갔는데 막 주현미 뽕짝이 너무 막 아름다워. 주현미 뽕짝 듣다가 우리가 인생 대부분 놓치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방향만 알고 그 차에만 실어놓으면 되는데. 예. 잠깐 요것만 보고. 저 빌딩만 저 사고. 우리 뭐 좋은 대학만 보내고 뭐. 그러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다음 생에 하면 되겠지.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그렇게 끝없이 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미세하게 나가긴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죠. 이렇게 미세한 진보가 견딜 수 그때 용감하게 내 모든 걸 걸고 한번 나가보자. 결국 그 흐름을 타는 것. 그러니까 바바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물론 그 흐름을 타도 우여곡절은 있어요. 하지만은 가장 안전하고 미국에 갈 때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배를 타고 가면 언젠가는 그 배를 타고 가면 간혹 나는 혼자 할래 해가지고 이론상으로는 개미가 나뭇잎을 타고도 태평양 건너갈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될까요? 근데 큰 배를 타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타라카브라마는 배의 비유가 돼요. 바다를 걷는 그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석가모니는 사실 혼자 갔어요. 석가모니가 대단한 게 그거예요. 그 전에 타라카브라마도 없을 때 혼자 갔어요. 인류 역사상 거의 석가모니 같은 사례도 찾기가 어려워요. 혼자 갔기 때문에. 그 성공률은 아마 100억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 전생에 보면 하루에 쌀 한 톨씩 먹으면서 했어요. 하루에 쌀 한 톨씩 먹으면서. 사루에 석가모니하고 고통을 본다면은 굳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 빛나는 사마디의 자리만 보면 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그 조직의 규율은 지키기 싫고 뭐 가르치면 싫고 뭐 혼자 갈 수 있어 뭐 난 완벽해. 그럼 석가모니처럼 해보든가. 사실은 그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쉽고 안전합니다. 그 흐름만 타고 있으면 너무 서둘 필요도 없고 같이 즐기면서 가도 되는 거죠. 네, 하여간 뭐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잠깐 여기서 일단 녹화는 중단하고요.